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데니머. 네. 이 그림만 봐도 웃겨요. 네, 데니머 사이언티픽 실적 발표. 네. 23년 4분기인데 이제 3월 28일에 나왔고. 항상 늦게 나오죠. 네, 1분기랑 그 4분기는 항상 늦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거 항상 있는 거고. 일단은 뭐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같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장표입니다. 음. 근데 되게 유의미했던 내용이고 이번 컨퍼런스도 되게 많은 질문과 많은 내용이 나왔던 건데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데니머의 세일즈 사이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자사의 설명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면 시기열이 있거든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어떤 A라는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스트코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고객사가 있는데 고객사가 들어와서 일단은 얘네 데니머랑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미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대충 R&D도 한번 뭐 시제품까지는 아니고 테스트용 제품까지 만들어도 보고 예, 필요하면 R&D도 해보고 뭐 우리 공장으로 지금 가능한지 요 정도 이제 약간 간을 본다는 거죠. 간 보는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착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1년에서 5년이랍니다. 빠르면 1년, 느리면 5년까지도 걸린다. 그래서 얘네가 스스로를 메테리얼 셀렉션이라고 이 스테이지를 정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직역하면 재료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들어갈 재료. 정확히는 어떤 플라스틱인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어떤 제품에 쓸지에 따라서 뭐 재료 선택이 좀 그쵸, 달라질 뭐 거니까. 뚜껑에 쓸 건지 빨대에 쓸 건지 아니면 뭐 포장 용기에 쓸 건지 아니면 뭐 낚시 루어라고 하죠. 그 낚시 잡을 때 미끼 같은 거 플라스틱 미끼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와 물성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플라스틱이어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탐사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트라이얼도 해보고 R&D랑 제품 개발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규제 기관의 서티피케이션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지 테스팅도 해봐야 되고 규제 기관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도 만들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품 잘못 만들면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는데 내부적으로 1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그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걸리면 이제 프리 커머셜이라고 이제 가오픈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커머셜까지는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공장도 이제 공장 캐파도 맞춰야 되고 뭐 선적 배에 이렇게 물류로 가는 루트도 짜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뭐 인프라나 인력도 깔아야 되고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런칭된 고객들이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빨대고 요거는 이제 비닐봉투입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빨대, 던킨 도너츠, 코스트코에 납품돼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식당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샘스클럽 이런 애들이 있다. 근데 얘네가 직접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거 아니고 얘네한테 생산하는 이제 빨대 플라스틱 다루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가 납품을 하는 거지만 이제 어찌됐든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얘네의 비즈니스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을 좀 해줬고 그래서 듣자마자 납득이 됐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지금 시계열이 흘러가고 그래서 2020년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봤던 기사가 왜 24년 돼서야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지라는 게 대충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고. 이 페이드 빨대가 저희 집에 아직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이게 저희 둘이 네. 이거 데니머가 한 거다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공동 구매를 했었는데 외국 구매했었죠. 맞아요. 해외 직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나중에 뭐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데니머 빨대 나눠주기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착불입니다. 네, 착불로 해가지고 100개씩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세일즈 사이클 해서 메테리얼 셀렉션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입장하거나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고 할 사람만 했으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폭이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통과가 돼서 이제 실제 프리 커머셜 런치가 되거나 이런 건데 현재 여기에 85개의 고객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문제 없이 출시할 수 있을까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문제라고 하면 좀 특징이었던 게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이미 고객이긴 하지만 스타벅스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돌다가 어떤 한 분야에서 아 이거 근데 법적으로 안 되네라고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연구라는 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80%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80%가 남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안 되네 하면 이 80%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또 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리니어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지면 처음부터 다시. 안 좋은 비즈니스군요. 네. 근데 이거는 제품 특성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을 만들 건데 뭐 빨대라고 하죠. 근데 이 빨대는 이제 생분해고 바다에서도 녹는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열로 인해서 더 빨리 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쌓이는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1, 5년, 뭐 3년을 했다. 근데 재수 없으면 다시 시작 1년부터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특성이고 사실 뭐 제품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남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IT처럼 무형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약 느낌이네요. 그쵸. 제약처럼 A 신약 실패하면은 B 신약은 다시 시도하는 거죠. 물론 그 노하우나 이런 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네. 요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요게 좀 내용이 많았고 저도 좀 보면서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저도 정리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숫자인데 숫자는 뭐 쓰레기입니다. 네, 여전히 쓰레기고 뭐 볼 게 없어요. 네, 딱히 볼 게 없고 그냥 뭐 안 좋습니다. 오히려 역성장하고 네, 뭐 안 좋습니다. 이거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YOY로도 많이 꺾였네요. 네, 뭐 이유도 다 있는데 뭐 PLA 매출이 많이 꺾여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한 3분기 전부터 결국에는 PHA가 얘네 주력 제품이고 이 매출이 느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계속 늘고 있고 가이던스도 좋게 줬어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응당해야 될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좀 보시죠. 네. 그래서 좀 이번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말해왔던 것,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R&D 잘 되고 있다, 협약 중에 있다 했던 걸 24년부터 실제로 이제 나간다 해서 이번에 제가 좀 느낀 거는 가시성이 좀 많이 줬던 분기였어요. 데니모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수분기 내로 될 거다. 아, 네네.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될 거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정확히 몇 분기, 정확히 언제 스타트해서 언제 완료된다. 이런 숫자를 좀 줬군요. 네, 좀 진짜 명확한 팩트들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도 좋다고 봤다고 했던 게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이 전분기에 이제 QSR은 그냥 뭐 대형 공급 업체입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네. 그 20밀리언 파운드 선적 그 지난 분기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올 2분기에 첫 선적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을 해서 25년 2분기에는 그 20밀리언이 전부 선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총 목표량인데 네. 뭐 1밀리언, 2밀리언 시작을 하면서 25년 2분기에는 20밀리언이 이제 매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의 레비뉴가 다 생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QSR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퀵 서비스 레스토랑인데 네. 뭐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다 던킨도너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시장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쪽이었거든요. 기대 중, 예상 중. 근데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게 원래 데니모였고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미국에서는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뚜껑이나 용기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로 그러니까 지역 확장 지금 기회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그 코팅하는 거 이제 수성 코팅이라고 하는데 방수 같은 거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이건 아직 좀 상업화가 제가 봤을 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R&D 아까 말했던 1년에서 5년의 그 기간 있잖아요.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왔던 캐미라 네, 이건 그냥 뭐 파트너사인데 얘네 했던 게 2020년에 첫 기사 제가 얘네 처음 분석했을 때 봤던 파트너사인데 이제 이게
얘네가 그 데니머랑 했던 라이선스랑 독점권이 있는 거예요. R&D에 대해서. 그걸 이제 옵션 행사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4년 걸린 거죠. 네. 이제 걸렸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캐미라가 무슨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상장 기업이더라고요. 돈 잘 벌어요. 네, 되게 큰 기업이거든요. 네. 시가총액 30빌리언 정도 되는데 크네요. 네, 큰 기업인데 그래서 제가 얘네 애니얼 레포트도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컨트롤 F 눌러서 컨트롤 F 눌러서 데니머 검색을 해봤죠. 네.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검색 기록이. 그래서 다 가서 봤죠. 그러니까 아 이거 얘네 진심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얘네 이 구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이 부분도 괜찮다. 이렇게 봤었고 그 다음에 24년 1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얘네 컨콜 할 당시는 네. 이 델타 커피라고 스페인에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 얘네의 그 캡슐 커피라고 그러나요? 캡슐 커피 제품에 이 데니머 플라스틱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EU에서도 플라스틱 규제를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충족하는 새로운 첫 제품이다. 그래서 1분기에 시작했다 선적을.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캡슐 커피랑 티백 시장은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파운드 기준으로 500밀리언 정도 되는 시장 규모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계속 공급할 거다. 근데 얘네가 엄청 큰 기업은 아니야 스타벅스처럼. 그냥 지역에서 꽤 유명한 뭐라 할까 우리나라 치면 뭐 컴포즈 커피나 백다방 이런 거 좀 합쳐놓으면 몇 개 정도 되겠죠. 그런 기업이라서 이렇게 스태팅을 해서 들어가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항상 나왔던 마슬 위글리 이쪽 스낵에서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사실 매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도 2020년도에 계속 봤던 기업들인데 얘네도 지금 100% 그 과자 포장지 해가지고 그거랑 펫 포장지, 펫 음식 포장지.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는 거의 지금 프리 커머셜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낚시 분야도 있어서 이쪽으로 대체할 거다. 해서 좀 기존과는 달리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줬던. 과거에 뿌려놨던 것들이 조금씩 그래도 씨앗은 보고 있는. 그렇죠. 씨앗을 뿌려놨던 것들이 싹을 좀 틔우는 그쵸. 것도 있고 실제로 어떤 건 지금 열매를 맺어서 선적하는 것도 있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더 있는데 그다음에 펩시도 2020년에 저희가 막 펩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실제 제품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 켄터키 공장 얘네 지금 메인 공장인데 얘네랑 얘기를 하면서 펩시는 완전 대기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 수요를 얘기해 보니까 우리 공장을 그 어느 정도 돌렸을 때 회사에 들어갈 수익성과 이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년 하반기에 이 켄터키 공장만 따졌을 때 지금 1, 2 공장이 있고 3은 지금 그 건립 중인 예정인 그 공장인데 이 켄터키 공장에 한해서 24년 하반기에 에비타가 플러스가 나올 거다. 회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회사 전체 에비타 플러스는 켄터키 공장 가동률이 7-80% 될 텐데 올해 하반기에 30% 가동률이 될 거고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뭐였죠? 제가 느끼기엔 그만큼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품이 안 들어온 거겠죠? 아직 그만큼의 제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켄터키 공장이 최근에 램프업을 해서 캐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수요가 실제로 이때 4분기 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제 막 선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 전체로 에비타가 플러스 될 때는 7-80% 가동률이 될 텐데 25년 1월을 본다. 25년 딱 스타팅 할 때 그쯤 됐을 때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정보가 아예 전무했던 기업인데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좀 느꼈던 게 파산은 안 하겠다. 파산은 안 하겠다. 근데 정말 기습적으로 최근 현금 13.5밀리언 캐시 증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나는 못 봤던 기사인데 그래서 기사가 떴는데 아무튼 제가 못 봤던 기사인데 근데 13.5밀리언 캐시를 이제 보통 유상증자 하잖아요. 유상증자 한 거 맞긴 한데 어떤 특정 기관 상대로 1대1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지분 투자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또 SK나 SK는 아니겠죠. SK는 블룸이죠. 얘는 현대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기업인 것 같고 어떤 기관 상대로 이게 왜냐면 주식 투자한 거잖아요. 유상증자는 결국에는. 그래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왜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이 아쉬워요 살짝.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캐시번 가고 켄터키 공장 가동률이 이때 하반기에 30%, 25년 1월 7-80%인데 이때서야 에비타가 이제 겨우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캐시를 벌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고려했을 때 타임라인 했을 때 이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번 분기 때 그 사이클 나왔던 거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85명의 고객들이 지금 그 1년 5년 지옥에 계속 돌고 있다. 네. 근데 나중에 될 거다 이런 거고. 뭐 2명의 이제 뭐 임원급들 C레벨급들 뽑아가지고 이쪽 얘네가 필요한 그 기술 쪽에 경력자들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DO 이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공장, 네. 그 베인브릿지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 건립할 때 필요한 돈 땡겨올 건데 지금 이 실사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해서 전분기 때는 파이널 스테이지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실사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라서 올해 이제 3Q쯤 텀시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0밀리언 돈 필요해. 언제까지 만기 주고 이런 거 이게 텀시인데 요거 협상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 근데 확정은 당연히 못 하겠죠. 얘네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24년 가이던스를 좀 줬는데 24년도에는 에비타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2밀리언 정도 될 거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25년 1월에 에비타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 이 베인브리지가 조지아 공장인데 8에서 10밀리언 정도 투입을 할 거다. 네. 그다음에 캐시는 뭐 파산하지 않을 정도긴 하다. 올해 당장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디오이론이 되면은 이제 여기도 공장이 들어가서 캐파가 늘어나면은 이제 캐파 준비를 해놓고 실제 고객 아까 말했던 펩시나 뭐 펩시나 앞에 나왔던 누가 있죠? 뭐 마스터 이글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워낙 대기업이라서 수요가 셀 거니까 얘네 수요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선적이 되면서 숫자로 찍히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매 분기별로 PHA의 제품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로 발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PHA 매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PHA가 는 것도 있지만 PLA라고 그게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없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느는 것도 있고 그러면 PHA 자체적으로 느느냐 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A 자체적으로도 비중 말고 양으로도. 양으로도 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24년 1분기 가이던스를 PHA 매출 60% 성장을 줬는데 그래서 저는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1분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60% 늘면은 8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럼 그렇지. 플랫해서 약간 소폭 네, 소폭 낮은. 뭐 그래서 이게 뭐 계절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지 라면 느꼈고 조금 느꼈던 게 뭐 뒤에서 질문으로 좀 하고 마무리할 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네. 그래서 Q&A 때 좀 이 질문자들의 톤이 제가 항상 봐왔던 거랑 좀 달랐어요. 일단은 드디어 뭔가 좀 가시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네가 이렇게 어떤 몇 분기에 몇 분기에 뭐를 얘기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계약이나 내용이 있냐 해서 그래서 25년 2분기에 아까 그 말했던 가동률이 100%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25년 스타트할 때 7, 8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쯤에 100% 예상을 하고 그 20밀리언 파운드는 이거 판다고 100% 되는 거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이 팔 건데 다 팔리기 시작하면 PHA 매출이 2배 이상 될 거다. 지금 뭐 8밀리언 정도 되니까 2배 이상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DOE 진척 사항은 뭐냐 했는데 아까 나왔던 그래서 3Q 언젠가 이뤄질 걸로 보고는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이 DOE 론이 4분기에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보냐 해서 희망한다. 알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너네가 그 신규 공장을 만들면 고객 수요가 바로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냐? 그러니까 공장 만들면 주문 들어오냐? 이런 거였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켄터키 캐파로는 펩시나 마스 리글리가 지금 대기업 용량 못 맞추는 거 걔네도 안다. 그래서 그린필드 공장 완료되면 거래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크게 없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했던 얘기죠.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근데 사실 이건 제 생각인데 데니머가 준비가 되더라도 이 물량 캐파가 준비가 되더라도
이 고객에서 아까 말했던 그 사이클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프리 커머셜 단계까지 가 있어야 이 캐파가 돼야 이제 커머셜이 되는 거죠. 뭐 프리 커머셜 단계였으면 지금 공급 못 줘서 런칭 안 하는 거야라는 게 말이 되는데 그렇죠. 2단계에 있으면 뭐 공급해봤자 못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고객들 중요하고 아까 나왔던 게 뭐 펩시도 다 여기 있고 마스리글리도 여기 있다.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 듣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이 한 번에 완빵으로 나오냐 아니면 분기별로 매달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서 나올 거냐. 그다음에 너네는 투자를 한 번에 다 할 거냐 분기별로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은 한 방에 진행해야 된다. 뭐 공장을 매달 나눠서 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생각이었고 여기서 조금 당황했던 게 만약에 DOE로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밀리언이 필요하다고 쳐요. 근데 400밀리언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대출을. 그럼 100밀리언 모자라잖아요. 주식 투자 발행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어떡하겠니 이거를. 이게 이런 거 다 이제 기존 주주들 피 빨리면 그쵸.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아 당신이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제 피를 빨아서. 네, 피를 빨는군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없는 걸.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도 이거 원하는 만큼 다 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협상을 해볼 거다. 네. 뭐 본인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뭐 원자재 가격 이거 뭐 댓글에 있던데, 네, 뭐 얘네가 이제 카놀라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카놀라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거 조금 중요했던 게 아까 그 사이클에 있다가 했잖아요. 근데 사이클에서 이 나가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 중간에. 너네 지금 85명 있는데 일반적으로 몇 명이나 나가냐, 몇 퍼센트가 나가냐 해서 얘네가 했던 거는 딱 한 명 있었다. 되게 작은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얘네 빼고는 지금 중간에 이탈한 고객은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이자 성장 산업인데 그렇죠. 이걸 보고 런친다는 거는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니까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이저 화학 기업이랑 조인트 벤처까지도 지금 어떤 걸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는 거는 A사와 B사가 자금을 합작해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너네 거기에 돈 들어가면 돈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너네 자본은 안 들어가는 기술만 들어가는 협약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목표는 그렇다. 근데 최악의 경우 코로케이션 같이 이제 자금 투자하면은 자금 투하 필요하다. 그래서 뭐 거기에 그 조인트 벤처에 필요한 인프라나 뭐 전력도 깔고 유틸리티도 깔고 다 필요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너무 먼 미래고 그렇죠. 돈 없는 기업한테 자꾸 돈 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만 뺏어와라 내 돈. 네. 약간 이런 거죠. 그 뭐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네. 야 강남에 줍줍 청약 떴는데, 네네. 그거 신청 안 해?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지. 와 5억 6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투자하면 10억 버는 거라니까. 이런 거 알긴 아는데. 알겠는데. 돈이 없다고. 네, 그러면 뭐 돈 좀 빌려 올게.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생각 정리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왜냐면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뭘 써야 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 모으는 데는 써놨어요 결국에는. 써놔서 일단 좀 정리해드리면 PHA 매출을 계속 추적하는 거는 이제 필수고 아까 말했던 1분기에 시작을 해서 2분기 때는 뭐 가동률이 얼마 되고 4분기 얼마 되고 25년도에 얼마 된다. 요게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서 이제 잘 가면 웰 고잉이라고 할게요. 잘 가면 일단 우리 사기는 안 당했다. 아. 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 사기는 아니다. 불운했던 거지. 네, 불운했던 거고 아하.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뭔가 맞아요, 많이 꼬였던 맞아요. 거지. 네. 여러분 사기 당하진 않으셨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국내 어떤 기업처럼 고소할 일은 없으실 거다. 이게 웰 고잉 한다면 물론 이건 봐야 됩니다. 봐야지 않는 거지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네가 말하는 그 고객들 애니얼 레포트 다 들어가 봤어요. 23년도 걸로. 그래서 데니머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스타벅스도 검색해보고 케미라도 검색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리려면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예. 다 없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 진짜 PHA 데니머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얘네도 지금 뭐 당장 24년에 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뭐 26년, 30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5년인가 26년에 빨대 한에서는 PHA로 간다 일단. 그다음에 얘네가 플라스틱 쓰는 게 뚜껑도 있고 컵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나중에 가겠죠. 얘네 지금 데니머도 캐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은 솔직히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로 중요한 건 DOE론 이거 예상치 못하게 액수가 얼마 들어올 거냐. 이거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주식 증자를 얼마나 할지. 그쵸. 네. 액수가 얼마나 들어올 거냐. 그다음에 이 베인브릿지 공장이 얼마나 빠르게 지어질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대충 지금 그 뭐냐 필요한 돈 같은 걸 알 수 있나요? 그 그거 있어요. 공장에 한 500밀리언 됐나요? 아까? 한 480에서 500밀리언 정도 돼요. 500밀리언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500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될 걸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공장이 크게 짓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럼 막 300밀리언 받아도 200밀리언 정도 발행하는 게 주가에 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올 수 있죠.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아니면 그 공장을 작게 짓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근데 뭐 일단 이게 다 고정비니까. 그래서 이건 좀 봐야지 알 거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아직까지 사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갈라고 노력은 한다. 네, 노력은 하고 얘네도 회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콩콜 보면서 와 이렇게 콩콜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런 정확성 정도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나와야지라는 게 첫 분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숫자도 개선세를 좀 보일 것 같다. 확실히 계속 이제 선적하면서 싣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크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물리시긴 하셨지만 그냥 묻어두자. 이 정도로. 아니, 주주 입장에서도 물론 기업이 잘하면 알아서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콩콜에서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야 제가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든지 아니면 마음을 놓던지. 네, 마음을 놓던지 할 텐데 막 그것도 아니면 짜증나서 주주 못 하거든요. 그럼 막 두세 분기 따라가다 그냥 손절하고 나오죠. 맞아요. 저는 잃은 돈이라 생각하고 따라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미 생각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미래를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혹시 데니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글에다가 캐미라라고 있거든요. 캐미라 뭐 2024년 애뉴얼 레포트 이게 검색을 하셔서 일단은 먼저 데니머를 검색하셔가지고 그 부분들 다 보시고 이 캐미라 뭐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데니머가 이제 3개 정도 나오는데 각 장표마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이 캐미라는 결국 데니머의 고객사예요. 얘네가 이제 이 원료를 가져가서 빨대도 만들고 포장지도 만들고 이걸 이제 뭐 스타벅스나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프로세스인데 얘네가 어떤 플라스틱 쪽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얘네가 PH를 하려고 하고 PH를 어떻게 판단하고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데니머의 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데니머가 그냥 에너지 같은 거고. 그렇죠. 다리 같은 거면은 얘네가 이제 다 그걸 가져와서 뭐 빨대도 만들고 그 뚜껑도 만들고 시장을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반 고객자가 일반 고객이 플라스틱 수요가 많으면 뭐 스타벅스도 만들어야 되고 코스트코도 다 갖다 놔야 되는데 얘네가 다 납품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걸 보면은 데니머의 미래도 조금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페이퍼예요. 종이 빨대, 네, 종이 포장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 애니얼 레포트 보면은 종이에서 이제 이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애니얼 레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데니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계 고객사들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산업이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뭐 오늘 데니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니머야 뭐 워낙 인기가 많은 종목이어서 저희 채널에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조금 가시성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숨통이 약간은 트이는 느낌? 나 눈 떠도 되냐? 눈 감았는데 근데 이제 눈 떠도 되냐 이거죠. 저는 약간 이번 내용을 듣고 네. 참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그러니까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 너무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비즈니스의
그 순환도 자체가 되게 참 오래 걸린다. 호흡이 긴 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저도 드네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를 개발하는데 5, 6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를 만들면 10년 이상 매출 계약이 된다. 약간 라는 되게 내용이 제약 같아요. 네. 네. 되게 제약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어가지고 그래 뭐 세상에 단점만 있는 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다음 분기 때 제가 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예쁘게.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내용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